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시는 친절 뇌생남들을 소개해드려야겠죠? 그렇죠.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자타공인 북한통 이영종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눅눅한 장마지만 뽀송뽀송한 친절을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와, 명언. 뽀송하게. 네. 또 한 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이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분이십니다. 정대진 교수님입니다. 장마철 불쾌지수는 나의 친절 지수로 날려버린다. 정대진입니다. 와. 아, 그리고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친톡 멤버이죠. 친톡에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뭐 어렵다든지 아니면 친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분이 등장합니다. 제 5의 멤버 노친톡. 어떻게 해? 아, 이렇게요. 그러네요. 이렇게요. 경기를 일으키겠어요. 맞아요. 자, 노친톡. 내가 소개 잘해줬지? 어떻게 오늘 활약도 기대해볼게. 시청자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귀를 활짝 열고 있으려고요. 오늘도 호시 후보의 자세와 촌철살인의 멘트로 시청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불만 있어요. 아니 항상 노친톡이 네. 어려운 단어 쓰지 말라고 했으면서 자기는 왜 사자성어 쓰는 거지? 내로남불 아닌가요? 호시 뭐? 호시? 호시 뭐요? 박사님 아실 거예요, 그쵸? 네, 호랑이의 눈길, 아, 소의 발걸음. 아,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우직하게 걸어가겠다 이런 의지인 거는 같은데 네. 매우 불친절하네요.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호시 우보. 우보. 그러니까 아무튼 눈에 불을 켜고 불친절한 말을 찾아내서 신중하고 묵직하게 아주 그냥 홍구형을 내주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두 분이 더 바짝 긴장을 하셔라. 지금 뽀송뽀송이고 뭐 불쾌지수고 뭐 어쩌고 잘 듣고 있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뭐 개의치 않고 그냥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와. 우리가 초반에 다진 그 친절에 대한 의지를 꿋꿋하게 밀고 가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두 전문가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MC 둘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까요? 네, 친절. 북한 코로나19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북한의 국경 봉쇄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이마저도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친톡에서는 현재 식량난과 코로나19 문제까지 더해진 북한 내부의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던 중대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박사님. 네, 국가와 국민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6월 29일 날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또 버럭 화를 내면서 아. 한 얘기예요. 네. 책임 간부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뭔가 중대한 또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코로나19 문제 뭐 사실 북한만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좀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에 다시 좀 고삐를 쥐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여기저기서 공연 소식도 들리고 네. 저도 무대에 설 기회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는 한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맞아요. 거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좀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네. 뭐 전 세계가 백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인데 최근 이 북한에 이해되지 않는 행보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배정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파견된 국제 요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방역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실 백신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부를 한다? 이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냥 두려운 게 먼저 공포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아. 1년 넘게 지금 맞고 있었는데 네. 조금이라도 틈을 줬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아. 아무리 이제 그 뭐 백신 맞고 다 준비가 된 방역 요원들이 네. 들어온다 하더라도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막연한 그 공포심이 가장 일단 좀 큰 것 같고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특히 전기 문제일 텐데요. 전기 사정이 녹록지가 않아요. 네. 병원에서도 이제 전기가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이제 그런 사정들이 있다고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냉동 보관, 냉장 보관해야 되는 이 백신, 네. 수송과 배분 이 체계에서 아마 좀 자신감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걸 또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 그거 아마 좀 북한이 좀 꺼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냉동 보관에 관련된 기술 지원까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어디 뭐 아프리카 같은 데다 네. 냉장고 갖다 줘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그 아이스박스를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식의 뭔가 좀 창의적인 지원책 해서 북한이 문을 좀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더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춤 지원과 맞춤 방역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일반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 그리고 식량난 굉장히 고통이 클 거 아니에요. 예, 그 얼마 전에 세계 식량 계획에서 네. 농업기구에서 얘기한 것도 보면은 기상 수준은 지금 괜찮다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의 기상 수준이 유지가 되면은 네. 뭐 그럭저럭 생산을 하는데 근데 한 560만 톤 생산 정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식량이 결국 부족하고 단기적으로는 한 86만 톤 정도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올해 끝까지 가면 한 100만 톤 이상 부족하지 않을까. 어. 식량 그 기상 사정은 좋지만 농업 생산 인프라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만큼 지금 생산은 못하는 걸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 뭐 만약 태풍 또 오고 아이고. 그러면은 이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러네.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통받는 거는 정말 인민들 취약계층들밖에 남게 되지 않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미국이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좀 까다로운 제재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하고 있던데요. 네,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원칙을 바꾸거나 또 인도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아니에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위반 품목, 대북 제재 위반 품목 검사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물자와 관련해서 네. 앞으로 뭐 그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지금 북한이나 이란 같이 이제 약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이런 여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북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인도주의적으로 좀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좀 검토해보자.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 특별대표들의 어떤 모임, 북핵 3자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면 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가을쯤엔 남북 교류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 뭐야? 갑자기 웬 아니, 지금 훈훈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뭐죠? 뭐 시오보도 아는데 인도적 지원? 뭐 제재 완화 이런 거를 설마? 가을이 너무 늦다는 거 아니야? 바로 하라는 거 아니야? 장마 그럴 수 전에 있겠네요. 하자. 너무 성격이 그럴 수 급한데 있겠네요. 친절 불친절 여부를 넘어서 네. 정책에 대한 시기까지 이 노친톡이 노친톡, 예. 개입한다는 거는 좀 주제 넘은 게 아니에요. 주제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오. 노친톡 우리는 대화 대결에 다 준비가 돼 있다. 노친톡 텔미. 요즘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든데 굳이 북한에 식량 지원까지 해야 할까요? 남북 관계도 좋고 북한 주민들 인권이 중요한 것도 알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먼저 아닐까요? 아유, 맞아요. 뭐 노친톡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크네요. 네. 애국심이 너무 크다. 몰랐네.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식량뿐만 아니라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도 항상 대북 지원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도 부족한데 네. 왜 그렇게 주지 못해 안달이냐 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그게 결국은 논란으로 번지죠. 우리 네. 사회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사실 이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대북 지원과 관련한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가장 큰 원칙은 이제 유무상통. 음. 서로 없는 것 있는 것끼리 서로 돕고 도와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남는 것을 주고 해서 서로 잘 살 수 있게 공존하는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 것 같아요.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남는 쌀 비축미가 한 144만 톤 되는데요. 네. 이게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우리 한국 너희는 한 80만 톤 정도 비축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남으면 무조건 주자는 거냐 또 이럴 수 있는데 북한의 일단 식량 사정이 지금 많이 다급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이제 토로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이상 묵은 쌀도 창고에 많이 보관돼 네. 있고 그게 1년에 한 4천억 정도 보관하는 비용만. 보관하는 예, 비용만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빨리 이 구곡 오래된 곡식을 덜어내야 새 곡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이 5년 묵은 쌀도 사료로 가공을 못 해요. 어떻게 쌀을 동물 먹이로 주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의 식량 지원을 받았어요. 그게 실제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냐 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했을 때 외교적으로 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속성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인도적 지원은 그 후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도적 지원이에요. 인도적 지원을 해서 저 사람의 뭐 행동이 바뀐다,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걸 바로 연결될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는 건 인도적 지원은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냥 정책일 뿐인 것이죠. 외교 정책일 뿐일 것인데 근데 뭐 여러 정책, 외교 정책 카드 중에 인도적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제 상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카드죠. 근데 그걸 단기적으로 바로 이거 쌀 받았으니까 북한이 바로 이제 우리랑 대화 시작하고 비핵화하고 하는 거 탁탁탁 하지 않으면 아, 이 섭섭해. 라고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어린아이 배고픈데 주는데 그럼 얘가 감사하다 그러고 절하고 그 저녁 때 뭐 내 신발 닦아주고 시중 들어줄 거 그거 기대하고 우리 어린아이 배고픈데 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친구한테 돈 꺼줄 때도 저 이자 쳐서 주겠지? 내 힘들 때 너 도와준 거 알아주겠지? 이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암만을 그렇죠. 생각하고 맞아요. 줄 생각으로. 잘 써. 자기 자기 전에 주는 한번 거지. 생각은 해보면 좋겠고 이 정도죠. 맞습니다. 미정은행을 좀 이용해야 되겠네요. 미정은행.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일단은 북한이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와 대화를 해보려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대화할 생각은 분명 있어 보이거든요. 제 느낌, 제 이런 feel 맞는 거죠? 아, 글쎄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그 네. 충격 이거 좀 큰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뒤에 우리 정부,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좀 뭔가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헤아리는 전제하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순간에 좀 지금 식량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마음의 왜 심경의 변화가 있을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뭔가 제안을 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네. 주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이게 한국 똑같은 정서, 네. 우리 자존심 세잖아요. 네. 뭐 내가 어려워도 누가 막 떠들고 다니면서 이러면 정말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용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받는 쪽에서도 좋은 매너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모든 관계에는 역시 중요한 게 밀당. 밀당. 그리고 사랑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국가 간의 외교에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딱 대화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놓쳐버릴지도 모를 이 타이밍.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또 언제 놓치면 와? 맞아요.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죠. 맞습니다. 이 황금 같은 타이밍을 잘만 잡는다면 상상의 이거 노래도 있지 않나? 상상의 그런 노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상상의 너무 멋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두 손 모아